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구속.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무서워. 공복구TV 안변입니다. 송변입니다. 저희 경찰 조사편 보시고 문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들 중에서 구속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사 절차에 임하면서 우리 심리적으로 가장 큰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일신상의 제한, 바로 구속입니다. 검사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경찰 수사 도중에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즉각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검사는 이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빈번했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구속.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무서워. 또 요새 보면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는 오늘 그런 영장 보도가 심사 과정 되고 등에 있죠. 대해 관심도 많으실 거고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분들께는 이 영상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안병과 함께 구속 그리고 이러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네. 이 검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죠. 수사를 하다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우선 사전적 의무부터 알아보면 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일반적인 형태는 이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포가 선행이 됩니다. 네. 체포는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네. 긴급 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체포가 된 피의자들을 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체포가 된 상태가 아니고 네. 혐의 선상에 올라서 수사를 쭉 받고 있는 도중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 이러한 수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사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또 주요 판단 요소로 보고 있죠. 앞서서 저희가 70조 1항에서 살펴봤던 사유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참작해서 네. 구속의 필요성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를 하면 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이걸 바로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신문에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일반적인 재판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짧게는 5분 정도가 닿을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4-5시간 동안 집중적인 심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도 높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자리죠. 먼저 재판장 들어가면 네. 법대에는 판사님이 계실 테고요. 그런데 통상 영장 사건은 합의부 3분의 판사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영장 전담 판사 1분이 계시죠. 그렇죠. 보이시는 판사 한 명이 지금 영장을 심사합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상은 없습니다. 통상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뒤에는 담당 수사관, 경찰관들이죠. 방청석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주간 만지면서 있으신 경우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더러 이제 좀 재밌는 사례 얘기하면은 그렇게 또 경찰관들이랑 또 친해져 갖고 맞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긴 걸 저희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저희가 그분들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만 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는 요식행위였다고 하죠. 검사가 신청을 하면 그냥 패스트트랙처럼 바로 발부가 돼요. 이 때문에 이 검사는 무서부리의 권력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습니다. 우리 안변은 원래 검사 저는 법률 서비스 하고 싶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는데 법률 서비스 그딴 거 할 거야?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는 구금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필요성에 관하여도 심도 깊게 심리가 이루어지고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속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여부는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혐의가 상당한지 여부만 보는 거죠. 그렇죠. 안변이 방금 얘기한 취지는 구속되었다고 해서 뭐 죄가 인정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구속이 안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없다는 의미겠죠. 영장실질심사는 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그 구속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또한 그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을 협박하거나 혹은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영장 참 힘듭니다. 안변이 맨날 밤새는 걸 많이 보는데요. 우리 송변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고 저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밤을 새는 타입이죠. 사실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짧게는 다음날, 길게는 2, 3일 내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체포된 경우면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가 않죠. 이 영장 청구하면 곧바로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급박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당장 내일 영장 실질심사인데 사건을 맡게 되면 이 피의자의 얘기도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얘기를 들어서 논증을 해야 되겠죠.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도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걸 안변이 해냅니다. 이 송변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이 피고인으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혐의를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듣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전략을 세우죠. 예를 들어 영장 기각을 받아내려면 그 영장 기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네, 뭐 맞죠. 순수한 거죠. 그게 네. 그 작은 틀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장을 기각을 받아내려면 제가 이제 좀 담당했었던 사건들을 예로 들어보면 네. 범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인정하는지 우리 흔히 영업하다 보면 네. 리베이트 주고받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불법이죠. 네, 그렇죠. 리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페이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배임 증제와 수재에 관련된 죄입니다. 물론 이제 오신 분은 그걸 다 인정을 하는 네. 사안이었고요. 그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혐의는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위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제 사안으로 들었던 건 어떤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었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위해하거나 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혐의를 부인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나가는 거죠. 이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기억나는 거 이제 뇌물죄.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뇌물성이라던가 이런 어떤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논증을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영장은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국선 변호인께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받으실 건데 뭐 우리 공복부 찾으면 되잖아. 안변이 딱 가셔갖고 도와주실 텐데. 시절에
국선한테 얘기해도 국선이 들어주질 않아. 영장 국선 해봤잖아, 너도. 그렇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영장 국선은 아침부터 이제 가가지고 줄을 서서 오시는 분들을 차례차례 받아서 상담을 계속합니다. 유리를 가운데 두고 몇 분? 뭐 3분? 뭐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했다가 줄 서서 또 들어오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겠죠. 집중력도 떨어질 테고요. 깊이 있는 논중은 사실상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되는데 네. 일단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잘 한번 기억하셨다가 피력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는 당일 나옵니다. 빨리 나오면 오후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날을 거쳐서 새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시간 동안 영장 전담 판사님이 계속 고민을 하죠. 그렇죠. 구속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피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그 경찰관과 함께 수갑을 차고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정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경우에 그 오해를 합리적인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 가능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안녕.